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자주 쇼핑하시는 분들 이번 소식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기가 최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해 세금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모 씨. 얼마 전 네이버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식재료를 구매하다 1,000만 원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윤 씨가 상품을 결제하자 판매자는 제품이 매진됐다며 곧바로 환불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렴하게 사고 싶으면 본사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며 다른 사이트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쇼핑몰 회원가입을 위해 카드 번호를 입력하자 결제가 이뤄졌고 윤 씨는 곧바로 사기인 걸 깨달았습니다. 카드에서 260 얼마, 210 얼마가 출금이 되는 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카드도 앱 들어가서 보니 500 얼마가 또 출금이 돼가 있어가지고. 더 황당한 것은 결제가 이뤄진 곳입니다. 순천과 대구, 광주 등 전국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취득세 명목으로 결제가 된 겁니다. 윤 씨는 최근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측은 관련법에 따라 차량 등록자와 세금 결제자가 달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은 결제되면 취소할 수도 없어 윤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지금 가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다 나간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가게 세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해당 사이트는 현재 다른 업종으로 바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신종 사기로 보인다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등록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 등을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주범은 총기 제조 방산업체에서 근무할 때 설계도면 등을 미리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고이윤 기자입니다. 타상의 다양한 부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총을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 또는 제작 장비, 즉 무기 전략 물자입니다. 50대 A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러한 총기 부품을 48만여 개 제작해 중동 국가에 몰래 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액수로 치면 266억 원 상당. A씨는 총기 제조 방산업체 수출 담당자로 근무했는데 그동안 총기 관련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는 등 범행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총기 부품 방산업체를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거기서 알 수 있었던 설계 도면 그리고 실험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일당은 분쟁 지역에 수출한다는 이유 등으로 방위사업청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총기 부품을 바위를 뚫는 공구나 일반 산업용 장비로 위장해 밀수출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맨 처음에 방위사업청에 문의를 할 때 무기 제조용 생산 장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생산 장비다. 일당은 이러한 범행을 통해 100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세관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근무했던 방산업체는 이들의 범행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사의 재직 당시에 훔쳐간 중대한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거래처 물량을 빼돌렸고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 입은 피해가 사실상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에서도 영업비밀 누설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 중에 있고 부산세관은 일당을 관세법과 대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부구소송 제기한 한편 전략물자에 대한 불법 수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부산 멍키 스패너 사건인데요.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는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정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1년 전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자해 소동을 벌이고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하다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에 분개한 A씨는 며칠 뒤 멍키 스패너와 흉기를 챙겨 전 여자친구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A씨가 휘두른 멍키 스패너와 흉기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한 달이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이용한 도구와 범행 방법, 흉기를 겨눈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정도의 공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A씨가 과거 2차례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 출소 후 또 다른 보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에 버림을 받았구나. 저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제가 죽었어야 마땅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 A씨는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재판부는 변명의 내용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더라도 다른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뉴스입니다. 지난해 임금체불과 완전 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분신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운수회사 대표가 방 씨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유가족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 법원이 방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이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 제기한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방 씨의 유가족과 동료 택시기사들은 형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으나 과연 범행의 동기라든가 피해자의 반성 태도 그리고 그 결과의 중대성까지 고려한다라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 아닌가라는. 유족 측은 대책위원회 등과 상의한 뒤 검찰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